이제 오전장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좀 월등히 많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런 좀 좋은 흐름들이 이제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일장에서는 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것들은 뭐 이제 외부적인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미중 분쟁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지표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부담감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이퍼링 이슈도 단기간에 좀 해소가 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중국 규제라든지 다양하게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이렇게 잘 나오게 됐을 때는 좀 시장에 대한 이런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달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또 부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뭐 딱 특별한 뭔가 이제 증시의 지수를 아예 끌어올릴 만한 주도주가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좀 부담감들이 여전히 좀 잔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200선을 좀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 됐을 때 그래도 좀 지지가 나왔었던 라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 일단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하반기에 좀 주도 섹터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전거래일에 반도체들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좀 영향을 좀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그렇죠. 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업황에 대한 뭐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발전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그런 뭐 전환기들 뭐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반도체 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섹터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랑 자동차 섹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빠른 순환매에 대한 그런 시장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전략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줄곧 팔던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다.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 여부 좀 체크를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제 특징적인 업종과 섹터를 볼 텐데 어제 정말 게임주가 핫했습니다. 게임 네. 산업에 대한 기사가 이제 중국 쪽에서 장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적 아편이라고 좀 표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네. 이후에 또 기사는 삭제가 됐고 수습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전일 게임주들이 좀 낙폭이 과하긴 했었나요? 그렇죠. 네.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규제가 처음에 이제 사교육부터 좀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어디로 튈까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 쪽에서 게임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게임 쪽에 대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게임주들은 거의 다 뭐 낙폭이 엄청나게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중국의 규제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정신적 아편이라고 사실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섹터 자체에 좀 부담감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야 이제 신작 게임들이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까지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상반기에 그렇게까지 뭐 신작 게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게임들로 좀 이런 실적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출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제 일매출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제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 끌고 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런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압박을 받았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특히나 요번 달 저번 달에 비로소 좀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좀 강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이제 하반기에도 유지가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좀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한번 주가가 좀 출렁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보다도 좀 접근이 용이한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NC의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든지 넷마블의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든지 이런 좀 대작 게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좀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게임주들이 이런 게임들이 많이 딜레이가 됐었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 자체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연달아 나오게 됐을 때는 신작의 흥행 여부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4분기로 가면 갈수록 게임 섹터 자체가 성수기에 또 진입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뭐 전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이제 주가의 위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접근도가 용이해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NC소프트나 넷마블 쪽으로 일단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 주가들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분할로 접근하셨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컴투스라든지 이런 위치가 낮은 애들부터 낮은 종목군들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중국 리스크보다는 개별 모멘텀의 게임주들은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메타버스도 있지만 교육주들이 엄청 세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제 아이비 기명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고요. 상장량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교육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교육 관련된 이벤트들도 당연히 좀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주가 전부 다 움직이려면 사실 이제 YBM넷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IB 기명이나 메가MD 쪽으로 좀 집중이 돼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주들 내에서도 일자리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IB 기명과 대표적으로 메가MD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 기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트리 컴퍼니의 지분을 9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제 실무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메가MD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이 취업과 관련된 그런 뭐 의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주들까지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배터리와 EMP 사업 분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개 사이에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고 분할 방식은 LG화학과 동일하게 이제 물적 분할입니다.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또 빠지네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랑 이제 실질적으로 임시주총을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른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가 좀 더 됐고 이제 눈앞에 이런 계획 체계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에 영향이 좀 받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좀 대응 전략은 LG화학대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관련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됐을 때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눌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런 물적 분할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 이제 사업을 분할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또 지주회사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적 분할해서 이제 지분은 다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소 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빠져나갈 때까지는 약간의 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저점 부분이 20만 원대에서 21만 5천 원 라인 요 사이에서 한번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실 분들은 좀 매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차피 이쪽 섹터 같은 좀 중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대응을 좀
이런 이슈가 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자리 잡은 다음부터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좀 대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덩달아서 2차 전지 소재 쪽들도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이슈도 뭐 살짝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가던 고점 라인이기도 하고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기 시작을 할 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렇게 또 신규적으로 다시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금의 좀 순환이 나타나게 되고요. 앞서 시장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빠르게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었던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